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신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평양 손발 묶을 엄청난 새로운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인근 미 첨단 무기 몰린다는 소식입니다. 한반도의 군사 대치 상황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평화로 가는 길을 모색해 봅니다. 미 국방부가 지난 7월 3일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유사시 대북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주일 미군의 항공 전력을 완전히 환골탈퇴시키는 전술항공기 현대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첨단 항공기술의 정점에 있는 항공기들이 대거 배치된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가 지난 7월 3일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현재 주일 미군에 배치 중인 공군과 해병대 전투기 전력을 대대적으로 현대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최신형 4.5세대 전투기 F-15EX 이글2 36대를 배치하고 혼슈 미사와 공군기지에 F-16CD 36대를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라이트닝2 48대로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가데나 기지에는 F-15CD 성능 개량형 48대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지난해 본토로 철수해 해당 기체들이 퇴역 조치된 이후 순환 배치 전력들이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체 전력이 확정되어서 F-15EX가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름은 같은 F-15지만 레이더부터 전자장비, 무장까지 완전히 일신된 차세대 F-15인데 배치 수량은 원래 있던 F-15CD보다 12대 적지만 더 적은 수량으로도 더 강력한 작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특히 이 F-15EX에는 EPAWSS라는 최신형 전자장비가 들어가는데 이 장비는 접근하는 적의 미사일은 물론 적 방공 레이더도 교란해 F-15EX의 생존성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일반적인 무기로는 이 전투기를 격추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미사와 기지 F-16은 원래 방공망 제압 특화부대였는데 이 기지의 전투기들도 F-35A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치되는 F-30A는 지금 한미일 공군이 쓰고 있는 F-35A와 다른 기종입니다. 바로 블록4 업그레이드가 적용된 기체인데요. 블록4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업그레이드인데 특히 2026년 생산분부터는 같은 블록4라도 완전히 다른 기체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차세대 레이더 소자인 질화갈륨 소자를 사용한 FPGA-85 레이더가 장착되기 때문인데 이 레이더를 장착한 F-35A 블록4는 서태평양 지역에서 당분간 무적의 전투기로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혼슈 이와쿤이 해병 항공기지에 F-35B 전투기도 증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배치된 전력은 F-35B 4대인데 2개 해병 전투 공격 비행대 편제임. 이 편제를 조정해서 전투기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 편제 조정 역시 신규 생산 전투기들이 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일 미군은 F-35 블록4 기체만 최소 50대, 많게는 70대 이상 보유하게 될 전망입니다. F-35는 여러 차례 소개했지만 북한과 중국의 레이더로 탐지가 어렵고 내부에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면서 전술 핵무기까지 운용이 가능한데 공군과 해병대 배치분 50대에서 70대, 이번에 조지 워싱턴과 함께 오는 F-35C 해군 보유분까지 더하면 주일 미군의 F-35 전투기는 100대 가까운 수량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선보인 무기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자동화 다연격 발사기, 약칭 AML이라 불리는 무인 무기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맹활약한 HIMARS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을 로봇화한 것인데 이 차량은 HIMARS와 같은 무장 능력을 가지면서도
완전 자동화 기술이 적용돼 지구 반대편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AML이 수송기 편으로 발라우까지 날아가서 미사일을 쐈고 그 미사일이 군함에 명중했는데,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ATACMS 미사일의 후속작인 차세대 전술탄도미사일 PRSM이었습니다. 미국은 최근 서태평양 지역에서 실시된 여러 훈련에서 이런 타격 무기들을 중점적으로 검증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 검증 결과에 따라 해당 무기들을 대량으로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머지않은 미래에 주한미군에도 이런 첨단 무인 장거리 타격 자산들이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 미 해군이 한반도 인근에 새로운 무기 배치를 예고했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나 공군 관계자들을 붙잡고 현재 시점에서 세계 최강의 전투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10명 중 9명은 미 공군의 F-22A 랩터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F-22가 등장한 지도 30년이 다 되어가고 이보다 더 진보된 전자장비를 싣고 있는 F-35 라이트닝2가 등장했지만, 여러 차례 성능 개량을 받아온 랩터는 여전히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랩터가 얼마나 강력한 전투기인지는 이른바 144대 0이라는 한마디로 설명이 됩니다. 미국이 가상훈련에서 F-14, F-16, FA-18 등 뛰어나다는 전투기를 다 갖고 와서 모의 공중전을 붙여봤는데, F-22는 144대를 모의 격추시키는 동안 단 1대도 격추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F-22와 붙었던 상대들은 F-22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기습을 당했는데, 이는 F-22의 스텔스 능력과 공중 기동성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의 전투기 메이커들은 2006년 이 전설의 스코어 탄생 이후 F-22 타도를 목표로 전투기 성능 개량을 해왔는데, 2009년에 딱 한 번 미 해군의 EA-18G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가 F-22를 모의 격추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전투기나 전자정이 같은 무기체계를 개량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인데, 이번 그라울러 개량은 완전히 다른 전자정의를 도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ALQ-99도 대단히 강력한 장비이고, 이 장비가 거는 전자전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는 거의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기본적으로 1970년대에 배치되기 시작한 무기지만, 그라울러의 이전 세대 전자전 공격기인 EA-6B 프라울러에서부터 운용됐을 정도로 오래된 무기지만, 원래부터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였고, 그 강력한 성능을 계속해서 개량해 왔습니다. ALQ-99를 탑재한 프라울러는 걸프전 때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라크군은 물론이고 아군도 이 프라울러를 무서워했습니다. 전자전 장비의 성능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 미군은 평시에는 이 장비를 최대 출력으로 가동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군들은 이 장비가 강력하다는 인식 정도만 가지고 있었는데, 사막의 폭풍 작전 첫날 이 장비의 엄청난 성능을 직접 체감하고 경악했습니다. 대규모 공습으로 시작된 사막의 폭풍 작전의 첫날, 미 공군은 물론 미 해군도 작전 지역 상공에서 극심한 통신 장애와 레이더 고장 현상을 겪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출격한 프라울러가 ALQ-99 제머를 최대 출력으로 가동한 상태에서 비행 중이었고, 이 때문에 인근에 있던 전투기와 군함, 지상군의 통신 장비들이 먹통이 됐던 것입니다. 사태 원인을 파악한 미군은 이 제머의 출력을 조정하고 제밍 전파 방사 범위를 적절하게 통제해 문제를 해결했는데, 당시 이 사건은 미국은 물론 함께 작전했던 다국적군에게도 ALQ-99가 얼마나 무서운 장비인지를 깨닫게 했던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가공할 위력을 갖고 있는 ALQ-99지만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시대의 장비였기 때문에 트랜스미터와 같은 핵심 부품들이 과거 기술을 사용하는 낡은 장비들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이 ALQ-99를 대체할 계획을 세우고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차세대 전자전 장비 NGJ를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배치되는 NGJ-MB는 저대역, 중대역, 고대역 등 NGJ를 구성하는 여러 대역 장비 중 가장 넓은 범위를 담당하는 중대역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 해군이 슈퍼호넷에 새로 장착하는 ADBEW 차세대 전자전 시스템은 기존의 장비처럼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아예 조준당하기 전에 적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어버리는 대단히 공세적인 전자전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미 공군이 F-15EX에 장착하는 EPAWSS라는 장비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기존 장비가 적에게 조준당한 뒤에 가동되는 장비였다면 ADBEW는 사전에 입력된 작전지역 적 정보에 따라 적의 전투기나 대공 레이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방해 전파를 방사합니다. 제작사 관계자의 표현을 빌자면 이 전자전 장비를 켜고 작전 지역에 들어간 슈퍼호넷은 적에게 스텔스기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적 레이더가 먹통이 되기 때문에 공격당할 염려 없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형 장비의 구체적인 성능도 역시 기밀로 분류됐지만 미 해군은 이 시스템이 기존의 그라울러 정도의 전자전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 1척에는 보통 40대에서 50여 대 정도의 슈퍼호넷이 탑재되어 있는데 일대만 있어도 적에게 대단히 위협적인 그라울러가 이제는 40, 50대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그라울러보다 훨씬 강력한 전자정이 지원까지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합의 공습 편대군이 꾸려지면 과연 이걸 막을 수 있는 군대가 지구상에 존재할지 의문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공할 조합의 미 해군 공습 편대군은 곧 완성됩니다. NGJ 탑재 그라울러는 올 가을 신형 제모 장착 슈퍼호넷은 2026년부터 실전 배치됩니다. 이 제모들은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최신 방공 무기에 대한 전자정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북한 자체 기술로 만든 방공 무기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은 방공 무기든 그 어떤 방공 무기로도 이 공습 편대군을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